자, 안녕하십니까. 꿀벌은 내 친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오늘의 이제 주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채밀 시기가 다가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채밀군을 만드는 그 요령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군상 그 만드는 요령,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여왕 유입에 대해서 2층 교민상 여왕 유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뭐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고정혜 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자, 채밀군 지원은 채밀 며칠 전에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하셨죠. 자, 그 답은 제 생각에는 저도 뭐 며칠 전에 꼭 해줘야 됩니다. 며칠이 넘어가면 유효기간이 지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역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역행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벌이 세력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데 이 세력이 왜 좋습니까? 그것은 작년 월동 들어갈 때 벌이 좋았기 때문에, 그쵸? 좋았기 때문에 봄벌 깨울 때도 벌이 좋죠. 그 다음에 봄벌 깨울 때 벌이 좋으니까 지금까지 잘 커왔으니까 벌이 좋은 겁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 그러면 작년 그 월동 들어가기 전에 지원을 해주란 말이냐.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있기로는, 여기 서 있기로는 전에 있던 과정들이 쫙 이렇게 역행을 하게 되죠. 그렇듯이 뭐 굳이 말을 한다면 작년에 그 월동 들어갈 때 벌이 좋으면은 지금도 벌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특별하게 이제 사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입장에서는 뭐 지금이라도 당장 그거 해주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요통은 벌이 좋은데 요통은 벌이 별로 안 좋다. 그럴 경우에는 뭐 채밀구 지원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가 있고, 저는 이제 그 초보자분들이 좀 쉬운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방법도 있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벌을 앞에다 털어주는 방법입니다. 그게 제일 안전하죠.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앞에다가 뭐 그 격리판 같은 거 이렇게 놔두고 들어가기 편하게, 여기 격리판을 이렇게 소문 앞에다가 이렇게 소문 쪽으로 들어가기 편하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문을 활짝 열어주죠. 열어주게 되면 앞에다가 이렇게 털어요. 그냥 그 이제 약군에 있는 소비를 꺼내가지고 여왕이 붙었나 먼저 여왕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왕을 뭐 이 통은 나는 아예 없애버릴 거다, 약군은. 그러면 이제 여왕을 죽여버리면 되겠죠. 여왕을 죽이고 아니면 여왕을 제거하고 앞에다가 다 털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역봉은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유봉만 안으로 싹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이제 날개짓을 막 하면서 안에 있는 냄새를 자기 몸에 묻힙니다. 묻히면서 안으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 받아주는 원통에서도 이 벌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러 온 그 적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유봉들이죠. 유봉들만 들어오니까 그 자기 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러 온 적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다 받아줍니다. 싹 받아주기 때문에 유봉은 이 통으로 지원해준 통으로 들어가고, 역봉은 다시 원위치로 날아가게 되죠.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털은 소비는 이제 봐가지고 뭐 유충이 있다, 그런 거는 이제 뭐 그 적절하게 1층이나 2층에다 이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빈소비 같은 경우는 치워야 되겠죠. 이제 소비가 이제 좀 모자라다, 그러면 이제 빈소비도 넣어주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이제 즐겨 쓰는 방법인데 그 자체에서 이제 이게 이제 지원해줄 벌통이고, 이게 이제 옆에 있는 이 옆에 있는 벌통이 이제 지원해줄 벌통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가지고 여왕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여왕을 뭐 안 찾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여왕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여왕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몸에 충격을 입죠. 한마디로 뭐 임산부가 좀 높은 데서 한 1m 정도에서 껑충 뛰어내리게 되면 태아에 이제 이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여왕벌은 충격을 안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왕벌을 이제 찾아갖고 빼놓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 스냅을 이용해서 살짝만 털어주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봉은 싹 떨어집니다. 유봉도 어느 정도 떨어지죠. 역봉은 싹 떨어져요. 근데 유봉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봉들은 다시 한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방을 꽉 잡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한 번도 날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소방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놓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떨어지면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꽉 잡고 있습니다. 유봉들은 어지간해도 안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봉들이 얼마나 힘이 좋냐 하면 채밀기를 돌리죠. 저는 그저께 정리채밀을 했습니다. 정리채밀을 하냐고 하루 종일 진짜 아침에 4시 반에 나와가지고 저녁에 5시에 집에 갔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12시간 가까이 정리채밀을 했어요. 정리채밀을 했는데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봉들이 채밀기를 막 돌려도, 세게 막 돌려도 딱 채밀기를 이렇게 스탑하고 이렇게 꺼내게 되면 거기에 아직도 유봉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놈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냥 꽉 잡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살짝 털어도 유봉은 잘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이렇게 벌통이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서 벌통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이렇게 벌통이 찔러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법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채밀 지금 이때 이제 써야 할 방법일지도 모르죠. 이렇게 벌통이 5개가 쫄르져 있는데 이 벌통을 뒤로 이렇게 뺍니다. 이 벌통도 뒤로 이렇게 빼요. 그러면은 여기 있던 벌통이 여기로 들어가거나 여기로 들어가죠. 역봉들이 여기 있는 역봉들도 이쪽으로 들어가거나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걸 뒤로 이렇게 살짝 좀 많이 빼야죠. 빼게 되면 여기 이 벌통들은 나오기만 하지 일로 들어가는 벌은 없게 됩니다. 그럼 역봉들은 다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의 벌들은 굉장히 세지겠죠. 그쵸? 세지겠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남은 벌들은 다 유봉밖에 없어요. 유봉밖에 없으니까 이 유봉을 들고 가갖고 여기다 더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럼 이 뚜껑 열어갖고 여기 있는 유봉들을 그냥 털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냥 털어 넣어줘요. 털어 넣어줘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유봉들은 공격을 안 해요, 얘네들이. 역봉들만 공격을 합니다, 역봉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루쯤 지난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벌들을 여기다가 이제 털어서 안에다가 그냥 소비체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장의 소비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역봉들이 빠져나갔으니까 약간 좀 헐렁헐렁 하죠. 그러면 한 5장을 빼내버려요. 뭐 빈소비 같은 경우 빼내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5장에 빼곡하게 달라붙겠죠. 그럼 그걸 갖다 지원해주면 돼요, 약한 데다가. 얘네가 공격을 안 합니다. 왜? 유봉들이니까. 여기에 있는 여왕벌만 딱 치우고 나서 이 소비를, 유봉들만 바글바글 붙어있는 소비를 여기다가 이렇게 지원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서 꿀을 따오는 일은 못해도
숙성시키는 일은 하게 됩니다. 뭐 요런 방법이 있습니다. 요런 방법이 있고, 그 외로도 뭐 한 서너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 가지 정도 방법, 요 정도가 있겠습니다. 고정혜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고정혜님은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은 고씨를 사용하고 계시죠. 아무튼 뭐 고려 시대에는 고씨가 서씨였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뭐 고정혜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참 진짜 뭐라 그럴까, 참 이렇게 착하시고 귀여우시고 천진난만하시고 순진무구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우아하시고 지적이시고 상큼하시고 산뜻하시고 뭐 거의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 고정혜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한규님께서 물어보셨죠. 자, 채밀꿀을 처리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채밀꿀 처리 여부랑 그 다음에 벌 보태주는 방법, 그거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벌 보태주는 방법은, 채밀꿀 처리 여부는 제가 그것까지 이렇게 전 영상을 한번 찍었어요. 채밀꿀 처리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거기에 좀 부적절한 언어가 들어갔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청취자분이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좀 부적절한 언어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래가지고 좀 비호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 들어갔다, 이래가지고 제가 영상을 삭제를 했습니다. 뭐 제 영상을 아마 보신 분들은 그 영상 내용에 대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밀꿀을 제가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그냥 가을에 뭐 이렇게 무밀기 때 이렇게 물하고 어느 정도 희석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벌들한테 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주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말씀을 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채밀꿀은, 정리채밀한 꿀은 다시 벌들에게 돌려주면 된다, 뭐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를 거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재용님께서 숙성 기간, 뭐 꿀의 숙성 기간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숙성 기간이다, 뭐 이 숙성 기간이 이제 이 통에 벌이 분쇄가 세냐 약하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그리고 꿀이 아카시아 꿀이냐 자파꿀이냐 밤꿀이냐, 여기 꿀 종류에 대해서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볼 때 아카시아 꿀은 약간 좀 숙성이 좀 빨리 돼요. 좀 빨리 되는 반면에, 그 다음에 자파꿀은 좀 보통이고, 밤꿀은 숙성시키는데 진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그러냐 하면, 밤꿀 뜰 때는, 아니죠, 아카시아 꿀 때는 벌이 세력이 그래도 좀 좋아요. 좋은데 이제 자파꿀로 넘어가면서 세력이 조금 약해집니다. 이 벌통 세력이. 그러면서 밤꿀까지 가게 되면 세력이 완전히 체력이 바닥이 나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그만큼 골병이 들었다는 얘기죠. 아카시아 꿀 뜨지, 그 다음에 자파꿀 뜨지, 그 다음에 밤꿀까지 가게 되면 세력이 좀 많이 고갈돼 있고, 벌들 숫자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밤꿀 같은 경우에는 아카시아 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여기서 한 4년째 지금 꿀을 뜨고 있는데, 아카시아 꽃이 완전히 지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꿀을 뜹니다. 저 같은 경우. 그때가 되면 이제 거의 숙성이 거의 다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목표치로 하는 그 숙성 농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채미를 하기 전에 그 수분 측정기 있죠. 그걸로 측정을 해가지고 최소한 18, 그러니까 저 수분 농도가 18 정도 이짝저짝 그 이하가 돼야지 그때 꿀을 땁니다. 뭐 20이 넘어가거나 22가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숙성이 안 된 겁니다. 그거는 숙성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19에서 17, 그 사이 정도 이제 그 수분 측정기로 측정을 했을 때 이제 그 정도가 나오면 이제 꿀을 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볼 때마다 그 수분 측정기로 따가지고 18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18에서 뭐 19, 18, 17 요 정도가 나온다 평균적으로. 그랬을 때 이제 꿀을 따게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꿀을 따는 것은 벌이 따는 겁니다. 꿀을 숙성시키는 것도 벌이 숙성시키는 겁니다. 이 벌통이 숙성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소비가 숙성을 시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이 만약에 나는 지금 10통이 있는데 벌들이 좀 세력이 좀 약하다. 전체적으로 좀 약해. 근데 지원을 하자니 지원을 좀 통수를 줄여갖고 지원을 하자니 좀 바빠. 시간이 좀 별로 없어. 내가 이거 직업도 아니고 취미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좀 힘들다 싶으면은 소비를 빼세요. 소비 숫자를 줄이십시오. 예를 들어서 밑에 지금 뭐 7장, 위에 7장이 있다. 근데 벌이 좀 엉성하게 붙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빼지 않아도 될 때는 이제 봉판이 깨어나올 봉판이 많이 있다. 앞으로 뭐 한 15일 안에 봉판이 깨어나올 봉판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러면은 줄일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태어나올 봉판이 그냥 현상 유지 정도 할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그 소비를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벌을 보태주게 할 필요가 없죠. 소비를 빼세요. 그 양만큼 벌에 맞추는 양만큼 벌 양만큼 소비를 거기에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이 텅 비어가지고 좀 보온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회를 좀 잘 덮어주면 되죠. 이제 소비 5장 놓고 뭐 6장 5장 놓고 격리판으로 좀 찔러주고 격리판 같은 걸로 해주고 그래도 얘네들이 좀 추울 것 같다 라고 생각되면 열은 위로 나가죠. 위로 나가게 되면 이제 우회를 좀 보온을 좀 잘 해주게 되면 뭐 벌 보태주기 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아무튼 뭐 벌 보태주기가 힘들다, 시간이 없고 힘들다 라고 생각될 때는 소비를 빼주셔도 됩니다. 소비를 빼주시고 벌에 맞춰갖고 이제 소비를 맞춰주면 뭐 그것도 하나의 이제 지원해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굳이 뭐 벌 지원을 안 해줘도 그렇게 꿀을 따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숙성 기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이제 딱히 뭐 며칠이다 아카시아 꿀은 며칠, 그 다음에 자파꿀은 며칠, 밤꿀은 며칠 이렇게 딱 뭐 꼭 찍어서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좀 수분 측정기로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봐가면서 자기가 이제 17에서 19 그 정도 이제 수분 측정기로 봤을 때 그 정도 농도가 나왔을 때 이제 꿀을 따면은 되겠습니다. 이제 숙성 꿀을 딴다고 가정하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김상명님께서 자연왕대가 분봉열이 잘난다느니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항상 그 왕대 만들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자연왕대로 그냥 분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연왕대라고 해서 분봉이 잘 나느냐, 인공왕대라고 해서 분봉이 잘 안 나고
자연왕대는 분봉이 잘 나고.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솔직히 잘 못 느낍니다. 자연왕대라서 분봉이 잘 나고 인공왕대라서 분봉이 잘 안 나고,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인공왕대, 제가 직접 만든 왕대가 한 40개 정도, 40마리 정도 신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연왕대를 사용한 게 한 20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가 분봉이 딱 2통이 났어요. 정확히 2통이 났는데, 그러면 자연왕대를 사용했으면 나온 분봉이 나온 통이 다 자연왕대였을까요? 제가 체크한 바에 의하면 한 통은 자연왕대였고 한 통은 인공왕대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뭐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지, 제가 보기에는 뭐 자연왕대라고 해서 분봉이 잘 나고 인공왕대라고 해서 분봉이 안 나고 그런 거는 아니다.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층에 교미상 합봉할 때 이제 제가 올해 30통을 2층 교미상을 냈고, 그 중에서 신왕까지 만드는데 25통이 성공을 했고, 24통이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신왕과 이제 밑에 이제 프로폴스망을 다 빼줬죠. 빼주면서 이제 한 통이 신왕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23통이 성공을 했고 나머지 7통이 실패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패 본 거는 사군상 왕으로 다 대치를 해가지고 30통을 모두 성공을 시켜놨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느낀 게 있어요. 약간 좀 안전하게 합봉을 시키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프로폴스망을 이렇게 대놓고 약 5일 정도나 6일 후에 프로폴스망을 이제 5일 정도 지난 다음에 1층을 이제 내검을 해가지고 왕대가 혹시 있나 보고 왕대를 싹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거는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1층에 왕대를 싹 제거하고 이제 1층에선 더 이상 왕을 만들 수가 없죠. 이제 왕대를 싹 제거해 버렸으니까 왕대가 있어요. 1층에 제가 한 몇 개를 봤습니다. 솔직히 봤는데 그 왕대를 싹 제거했어요. 프로폴스망을 빼기 하루 전에 제가 왕대를 싹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제 프로폴스망을 싹 빼줬는데 다 성공을 했는데 한 통만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왜 했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밑에 왕대를 제가 깜빡하고 왕대 한 개를 제거를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신왕을 공격해서 죽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층 교미상하고 1층 원군하고 합칠 때 좀 안전하게 좀 합봉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 때는 프로폴스망을 치고 5일이 지난 다음에 1층에 왕대를 모두 싹 따줍니다. 싹 따주고 나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프로폴스망을 빼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래층 원군은 왕을 만들 수가 없죠. 왕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왕대를 못 만들죠. 그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합봉이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제가 이렇게 지금은 설명을 드리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빼먹는 게 있어요. 아무리 초보자라도 그 정도는 알겠지. 제가 여태까지 전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는 알 거야. 이렇게 미려 짐작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미리 좀 말씀을 드렸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좋을 텐데 제가 좀 그런 거를 좀 빼먹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층 교미상을 낼 때 1층 내검은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자, 2층 교미상을 낼 때, 흔히들 이제 교미상 낼 때는 왕대를 붙여주고 나서 그 교미상 근처에 발걸음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쵸? 교미상 한 열흘에서 15일 정도는 교미상 근처에 가지도 말고 기침 소리도 내지 말고 발걸음도 하지 마라. 뭐 이럴 정도로 그냥 가만 놔두란 얘기죠. 그러면은 2층 교미상 낼 때는 1층 내검을 해야 되는데 발걸음도 안 하고 이걸 어떻게 들 수가 없잖아요. 예,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살짝 이제 이 2층 벌통 다룰 때 이제 제가 늘 흔히 하는 말로 여자 다루듯이 애기 다루듯이 살짝 들어갖고 옮겨놓고 그 다음에 내검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갖고 살짝 내려놔야 되겠죠. 최대한 충격이 안 가게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1층에 그 내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살짝 이렇게 올려놔갖고 충격이 안 가게끔 최대한 그런 식으로 뭐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뭐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사군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 전 영상에 사군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 영상이 있어요. 사군상에 대해서 그 영상을 이제 안 보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군상에 왕이 11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더 늘리려고 그래요. 제가 한 15마리 정도로 늘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양봉을 하다 보면 뭐 이유 없이 이제 왕이 무왕군이 돼 있는 상태도 있고, 뭐 어떤 때는 뭐 왕들이 뭐 그런 경우가 많아. 왕이 좀 부실해. 내가 이제 만든 왕인데 전에는 그걸 못 봤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다리를 잘 살펴보니까 이 여왕이 다리가 불구야.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여왕은 생긴 거는 허우대는 멀쩡하게 생겼어. 아주 그냥 엉덩이도 토실하고 뭐 아주 몸매도 아주 황홀한 몸매 쫙 돼 있는데 알을 못 낳는 여왕이 있어요. 보면 그런 여왕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여왕들을 제거하거나 없애버리고 이제 사군상에 있는 통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사군상의 왕농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연당 넣어가지고 이렇게 유입을 시켜줍니다. 그럴 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사군상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군상을 3월 말부터 만듭니다. 3월 말부터 사군상을 만들어 놔가지고 월동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사용을 합니다. 월동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왕이 뭐 꼭 월동 들어가기 전에는 왕이 죽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사군상 만드는 방법이나 사군상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은 전 영상에 보면 사군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군상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검을 하다 보면 왕대가 굉장히 좋은 왕대들이 많아요. 이따만한 게 분봉열 나가지고 막 처녀왕도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사군상을 이거를 빼가지고 사군상에다가 이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사군상에 또 갖다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금통장이에요. 저금통장. 내가 필요할 때는 저금통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쓰고, 또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갖다가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사군상은 한마디로 이제 저금통이다. 자율저축 통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아카시아 꽃이 이제 활짝 폈는데 어제하고 그제하고 이제 비도 오고, 그 다음에 좀 바람이 막 엄청나게 불어요. 바람이 너무나도 부니까 날씨도 좀 쌀쌀하고 바람까지 부니까 비도 오고 벌들이 활동을 안 합니다. 솔직히 꿀을 물어올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나무인데 꽃이 이렇게 아카시아 꽃이 폈죠. 그러니까 벌들이 앉으려고 해도 막 이렇게 흔들어 대니까
벌들이 이렇게 앉아서 꿀 물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데 여자가 막 싫다고 막 흔들어 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앉기가 힘들지. 그쵸? 다소곳이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앉기가 편하죠. 아무튼 그 아카시아 꽃이 자꾸 뭐 벌들이 오는 게 싫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꾸 흔들어 이렇게. 바람 때문에 막 흔드니까 이제 벌나비가 그 꽃에 앉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꿀이 안 나오죠. 날씨도 좀 쌀쌀해. 그러니까 이제 아카시아 꿀이 많이 나오려면 밤 기온이 한 15도 정도, 뭐 한 12도, 최하 12도에서 그 이상 올라가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12도 이상, 막 밤에도 좀 후끈후끈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무들이 꿀을 분비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밤에 굉장히 추워. 그리고 낮에도 별로 기온이 안 올라가. 그러면 꽃은 펴 있지만 꿀은 별로 안 납니다. 꿀이 별로 안 나요. 근데 밤에도 좀 춥다는 느낌이 안 들고 한 15도 정도, 뭐 이 정도 이렇게 기온이 유지가 되게 되면 꿀이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아카시아 꽃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축 처져 있어요. 아카시아 꽃이 축 처져요. 꿀이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처져 있습니다. 그러면 꿀이 많이 나오죠. 근데 아카시아 꽃이 그 꿀이 별로 안 나는 해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시면 돼요. 이제 아카시아 나무가 축 처져 있으면은 꿀이 많이 나오는 거고, 아카시아 핀 가지가 이렇게 좀 안 쳐져 있다. 이렇게 되면 꿀이 별로 분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카시아 꽃송이를 이렇게 훑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먹어보십시오. 먹어보게 되면 단맛이 팍팍 나면은 꿀이 많이 이제 분비가 되는 것이고, 이제 먹었는데 단 느낌이 별로 안 들어. 그러면은 꿀이 별로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거는 심심하시면 참고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은 이제 꿀벌 이제 지원해주는 방법, 지원해주는 요령,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남들이 못하는 뭔가를 제가 뭐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단지 여러분들보다 양봉을 좀 빨리 시작했다. 요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아무튼 올해 꿀 많이 따시고 풍밀하시고 뭐 그 말이네요. 아무튼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꿀벌은 내 친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